만약 60세가 넘으셨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노년 남성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습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줄기를 시작하거나 멈추기 어렵고 심지어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조용히 비대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항상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이 단지 몇 가지 습관을 바꿈으로써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여 고통받는 다른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전립선을 서서히 조용히 비대하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일상 습관을 공개할 것이며 그중 첫 번째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는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도구와 지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영상 말미에는 전립선 비대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멈추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역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0번째 습관은 갈증을 무시하고 탈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은 조용히 당신의 전립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층은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습관은 소변을 더 농축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방광의 압력이 가해지면 전립선에도 압박이 갑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염증을 유발하며 염증은 전립선 비대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탈수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탈수된 몸은 독소를 축적하기 쉬워 비뇨기계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수년에 걸쳐 이러한 느린 손상은 전립선 비대와 잦은 비뇨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맑거나 옅은 노란색의 소변을 수분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삼으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은 방광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며 불필요한 부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 마시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 수년간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어막으로 활용하세요. 9번째 습관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안락의자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전립선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 없이 장시간 앉아있으면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전립선을 포함한 하체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순환 불량은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비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상에서 일하거나 독서를 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노년층은 비뇨기 및 전립선 문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는 휴식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 움직이고 장시간 가만히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활동이 없으면 골반적 근육도 약해져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방광에 소변이 남아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게 만듭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1, 2분 정도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편안한 산책, 심지어 집 안을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생활 방식이 나중에 시끄러운 건강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의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전립선을 평온하고 건강하며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습관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나 오후에 차 한 잔을 즐기지만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전립선과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여 소변 생성을 늘리고 방광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방광 주변 근육을 더 자주 수축시켜 요절박과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이 민감하거나 비대해진 사람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압력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방광경부의 근육을 수축시켜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방광에 더 많은 소변이 남게 하여 전립선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염증, 더 잦은 화장실 방문, 그리고 더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는 보통 괜찮지만 하루 종일 여러 잔의 커피 진한 홍차 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은 금방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제입니다. 첫 잔을 마신 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로 바꿔보고 비뇨기 증상이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당신의 전립선에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장기적인 건강 및 편안함 사이에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7번째 습관은 매운 음식과 가공식품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맛이 강한 음식을 즐기지만 맵고 심하게 가공된 음식은 조용히 당신의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추, 후추 매운 소스와 같은 매운 성분들은 전립선을 포함한 몸 전체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위험하지 않지만 특히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경우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공식품은 방부제 인공 향료 나트륨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당신의 건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를 끼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염분 섭취는 수분 저류를 증가시키고 비뇨기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감자칩 통조림 고기, 냉동식품,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들은 또한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음식으로 가득 찬 식단은 염증 증가, 체중 증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이 모든 것이 전립선 비대의 위험 요인입니다. 만약 당신의 식사가 신선한 재료가 아닌 포장된 제품에서 자주 나온다면 당신의 전립선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베리류 건강한 지방과 같은 천연 항염증 식품에 더 집중하세요. 건강한 식단이 지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6번째 습관은 소변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바쁘거나 화장실이 멀어서 소변을 참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조용히 당신의 전립선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광에 소변을 오래 담아두면 방광이 늘어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 추가적인 압력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아래로 누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전립선 조직에 자극과 부기를 유발합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은 나중에 불완전한 배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체된 소변을 남겨 박테리아와 염증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감염으로 이어져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고 잠재적으로 선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수면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려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특히 더 나은 수면을 취하거나 야간 요절박을 줄이려고 한다면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처음 필요를 느낄 때 바로 가는 간단한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방광과 전립선은 한 팀입니다. 하나가 압박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것을 느낍니다. 자연의 부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좋은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5번째 습관은 흡연 또는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흡연은 당신의 전립선의 최악의 습관 중 하나이며 간접 흡연 환경에 있는 것조차 해롭습니다. 담배의 화학 물질은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전립선을 포함한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전립선 염증 비대, 심지어 전립선암의 더 높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손상이 더 빨리 누적됩니다.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전립선이 치르는 대가는 커집니다. 흡연은 또한 체내 필수 항산화제 수치를 낮추어 전립선 관련 문제에 대한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몇 년 전에 금연했더라도 정기적으로 흡연자 주위에 있는 것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흡연 중이라면 의사와 금연 방법에 대해 상담하세요. 지원도구, 니코틴 대체제, 심지어 안전하게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도 있습니다. 이 점은 거의 즉시 시작되어 몇 주 안에 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하며 전립선이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면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규칙을 만드세요. 이 하나의 결정이 당신에게 수년간의 더 나은 전립선 건강과 더 적은 빈욕이 증상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보호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4번째 습관은 정기 건강 검진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지만 이는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전립선은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검사로 염증 감염 또는 아직 통증을 유발하지 않은 성장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수지 검사와 PSA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빠르며 종종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기 검진을 건너뛰는 것은 조기에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비뇨기 문제나 전립선 걱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 하지만 빨리 이야기할수록 문제를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검진을 미루면 작은 문제가 요폐나 전립선 감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의사를 만나 전립선 건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예방 도구입니다.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면 종종 약물이나 수술 없이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상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능동적인 관리는 60세 이상의 남성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습관 중 하나이며 특히 전립선 건강에 관한 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유용한 것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매일 증상 수분 섭취, 화장실 습관 심지어 병원 방문 알림까지 모니터링하는 데 특화된 스마트폰 앱인 시니어 건강 트래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의사는 일관된 데이터가 있을 때만 도울 수 있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년층이 더 나은 추적 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앱이 바로 그 공백을 메웁니다.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으며 매일 당신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립선 자연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 도구를 놓치지 마세요. 3번째 습관은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는 당신 식단의 주식일 수 있지만 매일 섭취하면 조용히 당신의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 특히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을 포함한 신체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기 가공에 사용되는 포화지방과 화학물질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것들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소화도 느려져 붉은 고기를 처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느린 소화는 문제를 가중시켜 체중 증가와 골반 부위 주변의 압력을 유발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선 콩류 구운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로 바꾸고 렌틸콩 스튜나 채소 수프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사를 더 많이 시도해 보세요. 이것들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를 개선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적은 증상, 더 나은 에너지, 그리고 개선된 장기적인 전립선 기능으로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더 현명하게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매 건강한 식사마다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복부 지방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 주위의 과도한 체중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문제의 주요 경고 신호입니다. 복부 지방은 염증성 화학 물질을 생성하여 전립선을 포함한 몸 전체를 순환합니다. 이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비뇨기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허리둘레가 큰 남성은 전립선 비대 잦은 야간뇨, 심지어 발기부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도한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전립선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책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느리고 꾸준한 개선입니다. 매일 짧은 산책, 더 작은 식사량, 그리고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복부 지방을 녹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몇 킬로그램만 감량해도 비뇨기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이 방광과 골반 장기를 눌러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허리둘레, 보통 40인치 미만을 달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허리둘레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지방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줄이면 바지뿐만 아니라 전립선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간과하는 습관이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의 조용한 염증 유발자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당신의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호르몬은 염증 근육 긴장, 그리고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는 골반 근육을 긴장시켜 혈류를 제한하고 전립선 주변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몸이 염증이나 감염과 싸우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노년층은 종종 재정적 걱정, 가족 문제, 건강 염려 등 스트레스를 조용히 감내하며 이것이 누적됩니다. 그 결과 더 잦은 배뇨 통증, 요절박, 그리고 전립선 부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심호흡,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심지어 하루 10분의 조용한 시간과 같은 간단한 습관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웃음, 사회적 교류, 그리고 수면은 당신의 마음과 전립선을 위한 약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내부에서부터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변화가 당신의 증상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전립선 비대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며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오늘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일 조치입니다. 이제 당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비대하게 만드는 10가지 습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작은 변화가 아니라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불편함,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만약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한 가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물을 더 마시고 조금 더 걷고 그 추가적인 베이컨 조각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된 시니어 건강 트래커 앱을 사용해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제력을 갖는 가장 쉬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습관과 약간의 일관성만 있다면 당신의 몸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이 무해해 보이는 일상 습관들이 왜 당신의 전립선에 그렇게 큰 손상을 입히는지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선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위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은 주로 세 가지 주요 질환에 취약합니다. 전립선 염전립선의 감염 또는 염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 노화와 관련된 전립선 비대, 그리고 전립선 암전립선, 내 암세포의 성장으로 선을 뚫고 나와 신체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입니다. 습관이 전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염증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염증은 손상이나 자극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만성이 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은 조직 부종 통증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이 더 농축되어 더 높은 농도의 노폐물과 독소를 함유하게 됩니다. 이 농축된 소변은 방광 내벽과 전립선 조직을 자극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속적인 자극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전립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붓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제한합니다. 혈액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혈류가 제한되면 전립선은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노폐물이 축적되기 시작하여 염증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전립선 비대에 숨겨진 결과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가장 명백한 증상은 비뇨기 문제이지만 그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불완전한 배뇨는 방광에 잔뇨를 남겨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반복적인 요로 감염으로 이어져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전립선이 너무 비대해져 요도를 완전히 막아 급성 요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여 신장 손상이나 심지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또한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잦은 야간요는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주간 피로, 기분 변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뇨 곤란은 남성들이 집을 멀리 떠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서 영양의 역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떤 영양소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은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신체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은 농도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전립선 세포 성장을 조절하고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 호박씨, 참깨, 저지방, 육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도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햇빛 노출 시 비타민 D를 생성하지만
많은 노년층, 특히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와 같은 조리된 토마토 제품은 신선한 토마토보다 더 높은 농도의 라이코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선 아마씨, 호두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또한 전립선으로의 좋은 혈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운동과 전립선 건강.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전립선 건강에 기여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와 같은 적당한 활동만으로도 전립선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으로도 알려진 골반저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유익합니다. 이 운동은 방광과 전립선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여 소변 흐름을 개선하고 비뇨기 증상을 줄입니다. 케겔 운동을 하려면 소변을 멈추려고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이고 몇 초간 유지한 다음 이완하세요. 저항성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근육은 더 나은 자세를 지원하고 골반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활동은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감소를 결합하여 전립선 건강에 이중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련은 유연성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줄이며 이완을 촉진합니다. 수면과 전립선 건강. 양질의 수면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전립선 문제가 있는 많은 남성들은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전립선 증상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수면 중에 신체는 중요한 복구 및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규칙적인 취침 루틴을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다량의 액체 섭취를 피하세요.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야간요가 문제라면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 액체 섭취를 제한하되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일부 남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중 배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소변을 보고 몇 분 기다렸다가 다시 소변을 보아 방광이 최대한 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적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생활 습관 변화가 전립선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 도움을 구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육안으로 보이든 검사실 검사에서 발견되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골반 통증이나 불편함은 치료가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뇨 시 심한 통증이나 자결감은 감염이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다른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는 종종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기 검진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료 전문가는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추천하기 위해 간단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나 형제 또는 이 정보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며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치유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돌보면 전립선도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